안녕하십니까. 송성호 TV의 송성호입니다. 제가 모처럼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시사평론을 하던 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지난달 31일 타계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박연차 회장은 저하고도 인연이 많습니다. 또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를 제공하는 기사도 제가 썼습니다. 제가 기사를 쓰고 난 뒤에도 박연차 회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제 기사에 대해서 그분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웃는 모습으로 항상 저를 대해줬습니다. 박연차 회장께서 가고 안 계신 지금 박연차 회장께 미안한 생각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연차 회장은 태광그룹 회장이죠. 태광그룹은 지금 15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고 연간 매출액만도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임직원 수는 10만 명입니다. 박연차 회장은 지난 1966년도 자원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 이후에 국제상사 아시죠, 여러분?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발 기업이었죠. 그 국제상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 이후 요즘 회사 직책을 말하면 한 부장 또는 팀장급 직책에 있을 때 독립을 합니다. 정일산업이라는 신발 회사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 중국 청도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신발 공장을 이전해 가면서 제품의 7, 80%를 나이키에 납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 스스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된 계기는 1990년도에 온 IMF 위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90년대에 IMF가 왔고 전량 신발을 수출하던 태광산업은 엄청난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기업 태광실업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박연차 회장의 자녀는 일남 삼녀죠. 지금 아들이 외동아들이 지금 태광실업의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세 딸들도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와 박연차 회장의 인연은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향토기업을 이끄는 박연차 회장과는 자연스럽게 공사석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박연차 회장의 휴캠스 헐값 인수 의혹을 보도하면서 박연차 회장과 제가 일종의 뭐라 할까요? 대치 관계를 할까요? 아니면 대립 관계를 할까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박연차 회장은 저에게 항상 편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주 만남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것이죠. 박연차 회장은 친노일까요? 친노무현 인물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저에게 여러 차례
일반 세간에서나 언론에서 본인에게 노무현의 후계자다, 경제적인 후원자다, 친노 핵심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나는 친노가 아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부탁을 받고 노무현 형제들 소유의 땅을, 부동산을 2번 사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업체가 있던 박연차 회장은 당시 김해에 거주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동네 선후배로서 가끔 술자리를 하곤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 나올 때마다 박연차 회장께 본인 형제들의 소유의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땅을 사줬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박연차 회장은 보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연차 회장은 친한나라당 사람입니다. 박연차 회장은 한국당 경남도지부 후원회의에 오랫동안 관여했습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던 그 당시에도 박연차 회장은 한나라당에 공식적인 후원금 10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시피 박 회장은 친노그룹이 아닙니다. 친한나라당 인물입니다. 다만 노건평 노무현 형제와 고향 김해에서 호흡하며 살았기 때문에 동네 선후배 입장에서 도와줬을 뿐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연차 회장은 그럼 어떤 친분관계를 가지고 살아오셨나? 박연차 회장 마당발입니다. 재계는 물론이고 관계, 정치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입니다. 특히 경제계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죠.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사 회장, 그리고 나흥찬 전 회장, 또 요즘 또 관심을 받고 있죠. 한진그룹의 대주주 중에 한 명이죠. 반도그룹의 건홍사 회장, 이런 분들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저와 박연차 회장과 건홍사 회장 이 세 명이서 같이 식사 자리를 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건홍사 반도그룹 회장 역시 부산 지역에서 기업을 일군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박연차 회장의 스타일은 그러면 어떨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옆집 아저씨 같습니다. 동네 형 같습니다. 사투리를 심하게 씁니다. 경상도 사투리. 그리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많이 드시진 않았지만 술자리를 가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하고도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서울에 오를 때마다 신라호텔에 묵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의 친분관계 때문이죠. 그리고 신라호텔 중식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술은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로얄 살루트라고 있죠. 그 로얄 살루트 중에 38년산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크죠. 그 38년산 로얄 살루트에 맥주를 타서 이른바 폭탄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본인도 로얄 살루트 밖에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흥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래도 좋아하셨어요. 술이 한 잔 근하게 취하면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박수도 치고 그렇게 아주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정산 CC, 정산 컨트리 클럽이 있죠. 이 골프장이 박연차 회장 소유죠. 이 골프장에 지하실에 가면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박 회장께서 한국에 김해에 있을 때 그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손님들과 자주 여흥을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산 CC, 정산 컨트리 클럽의 이 정산은 박연차 회장의 호입니다. 본인의 호를 따서 정산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박연차 회장은 참 정에 약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본인의 주머니에서 있는 대로 다 털어줍니다. 그런 모습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아마 박연차 게이트에 나오는 정치권의 당시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부분도 아마 박연차 회장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이런 본인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연차 회장은 또한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김해시 복싱 협회장도 지냈고 대한 레슬링 협회 부회장도 지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TV로 시청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김해시에다가 정상 컨트리 클럽을 만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연차 회장과 제가 2007년도 박연차 게이트가 이제 진행되기 직전이죠. 제가 그때 이제 기사로서 의혹을 제기할 때니까 그때 정산 CC에서 클럽하우스에서 박연차 회장과 한 3시간 동안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로 평소에 잘 아는 사이인데 공식 인터뷰를 한다는 게 서로가 조금은 뭐 개면쩍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이 그 당시 정산 컨트리 클럽하우스에서 박연차 회장과 제가 인터뷰하던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저도 좀 젊었죠. 박연차 회장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많이 편찮으십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 이 거목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고 있습니다. 뭐 세월에야 장사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굳이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저와의 인터뷰 말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다 질문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시라. 그러니까 잠시 눈을 집어시 감고 생각에 잠기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고 권력자와 알고 지낸다는 게 이처럼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최고 권력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국내에서 사업을 벌리지 않겠다.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지 박연차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의 이제 핵심 인물로서 사법 처리가 됐죠. 2년 6개월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박연차 회장은 거의 국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사업체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최고 권력자와 알고 지낸다는 게 이처럼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사업을 벌리지 않겠다. 권력과 너무 가까이 가면 그 열에 의해서 타 죽고, 권력과 너무 멀리 하면 얼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이 시점에서 박연차 회장께서 하신 최고 권력자와 알고 지낸다는 게 이처럼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이 얘기를 항상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이상 송성호TV의 송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